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매력 가득한 요리를 알려주실 최인선 셰프입니다. 셰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셰프님, 제가 이제 최근에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뒤돌아서면 막 배가 고프더라고요. 네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또 만들어 주실 건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신선한 육고기로 요리를 좀 해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신선한 해물로 연두부찌개하고 부드러운 연두부 냉채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네. 이 요리는 배고픈 식욕도 좀 잠재우지만 네. 이 두 가지 메뉴에 단백질이 풍부한 연두부를 넣어서 영양 만점입니다. 야, 정말로 입맛도 잡고 건강도 살리고, 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 요리에 들어갈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물을 이용해서 해물 연두부찌개와 연두부 냉채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요. 네네. 이 해물이 주는 또 이 어떤 그 시원함은 정말 따라올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자, 먼저 해물부터 한번 다듬어 볼까요? 여기 보면 바지락이 바지락, 있어요. 예. 바지락이 이제 크기가 정말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네. 바지락을 구입하실 때는 마트에 가시면 작은 거, 중간 거, 큰 게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해물 연두부집에는 중간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중간께 작은 거는 오래 끓일수록 정말 조금만 있잖아요. 계속 쪼그라들어요. 그걸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먹으려면 껍질 따로 뭐 알맹이 따로 없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약간 중간 사이즈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네. 자, 오징어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대하새우 껍질채 대하새우. 있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징어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요즘 오징어 값이 정말 비싸졌어요. 많이 올랐죠. 예. 네. 여기 보시면 껍질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약간 칼 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점점. 그런데 만약에 칼 등으로 했는데도 잘 밀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칼집을 살짝 내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칼집을 내주시면 여기가 분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칼집을 살짝 내주어서 끊어준 다음에 분리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밀어주면 칼 밑에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벗겨집니다. 약간 오징어 껍질 이렇게 벗기는 모습 보니까 약간 세신하는 느낌이 드네요. 자, 여기서 깔끔하게 껍질을 다 벗겼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자, 칼집을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자르셔도 됩니다. 칼집을 조금만 넣어드릴게요, 제가. 또 넣으면 나중에 또 불에 닿으면 네. 또 예쁜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1cm에 3cm 정도, 이 정도 해가지고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해물을 세 가지 넣긴 하는데요. 뭐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냉동실에 남았던 해물들이 있으면 이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를 이쑤시개로 폭 찍어서 빼면은 예, 내장들이 나오죠? 예.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수염이라든지 꼬리가 너무 길 경우에는 이렇게 제거를 가위로 하셔도 됩니다. 네. 자, 바지락은 뭐 이미 해감이 돼 있는 상태로 마트에서 요즘 많이 팔잖아요, 주머니에. 네. 그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한 번만 씻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채소를 한번 준비해 볼까요? 네. 애호박은 애호박.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조금 해주시고, 버섯. 자, 표고버섯이죠? 표고버섯은 이렇게 이것도 버리지 마시고, 그죠? 여기도 딱
겉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찢어서 오. 넣어주시면 약간 장조림 옛날 그 먹던 맛이 네. 예, 육개장에 들어가는 그런 소고기 부위 그 맛이 나요. 그래서 요거를 절에 계시는 분들, 절 요리하시는 분들은 고기 대신에 이것도 많이 먹는 거예요. 이걸 뜯어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 하나하나씩 또 이용을 하니까 더 좋은 것 같네요. 그럼 만약에 모양을 내신다고 하면 네.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계속 돌리세요. 둘, 셋, 넷. 요때 약간 표고버섯을 당겨주셔야죠.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예쁜 모양이 예, 그렇죠. 또 당겨준 다음에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와요. 꽃 모양이 확 나오네요. 꽃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나 오늘은 그냥 채를 쳐가지고 아 예. 넣어보겠습니다. 반절만 살려볼까요? 너무 아까운데요. 이 상태로 넣고 싶은데요. 이게 통으로 넣게 되면 이상하게 이 해산물 순두부찌개는 별로 안 어울리더라고요. 아. 우동 같은 데는 어울리는데 네. 그래서 아깝지만 예. 바로 채를 썰어가지고 막간으로 알려주신 거죠 다시 네, 한번. 그럼 예. 반절은 살릴게요 제가. 반절은 살리겠습니다. 보통은 연두부가 아니라 무슨 찌개라고 하죠? 순두부찌개라고 하죠. 예. 네, 순두부는 이제 이게 주머니처럼 생겨가지고 비닐 같은 데 그렇죠, 같이 예. 담겨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일반 두부하고 요거의 차이점은 단백질 함량의 차이이기도 하지만요. 이건 좀 더 부드러우면서 푸딩 같은 느낌이고 연두부나 순두부는 아무래도 이 폴리에틸렌 예. 이런 그 주머니에다가 단백질 응고제를 넣어가지고 한 번에 같이 쪄낸 거거든요. 아 그죠? 좀 이 조리 제조 과정이 좀 달라요. 다르네요. 그러나 연두부와 순두부는 별 차이가 없다. 아. 이 마트에서 사시는 건요. 그러니까 연두부는 연한 거고 순두부는 순한 거죠. 네. 예. 저도 약간 그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또 그것도 별 차이점이 없어요. 없네요. 예. 연하고 순하고 같은 예.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를 뜰 때 아무래도 벽에 붙을 때가 있어요. 실패하거든요. 그렇죠. 예. 왜 우리 가끔씩 음식점에 가면 요거 그대로 탁 털어 넣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초간장, 양념장을 이렇게 넣죠. 떠서 예 맞아요. 예. 그거 많이 먹잖아요. 예. 그럴 때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내가 집에서 할 때는 잘 예쁘게 안 나와. 웃겨져요 자꾸. 이거를 사실은 여기에 넣고 그냥 막 이렇게 주물르게 되면 여기 겉에 남아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이 끝에만 살짝 아. 공기를 미리 조금 떼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야, 이 방법은 일반 그 식당에서 쓰는 어떤 그런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조금 얌전한 방법이고요. 네. 일반 매장 같은 데에서는 칼 끝으로 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죠. 보세요. 네, 떨어졌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이거 살살살살 하면 공기가 점점 없어지죠. 그렇죠. 예. 없어지죠. 야, 이런 방법이 이 상태에서 있었구나. 그대로 올리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와. 팁입니다. 좋은 팁인데요. 예. 자, 요거를 그대로 조금 잠시 후에 네. 반절 정도 해가지고 넣어드릴 겁니다. 예.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바로 조리를 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예. 뚝배기 색깔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좀 네. 달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냄비가 UFO예요. 예, 스텐으로 많이 네. 준비해봤습니다. UFO 같나요? 예, 우주인이 먹는 음식 같네요. 네. 자, 여기다 먼저 올리브유를 좀 두르고요. 아, 지금 찌개인데 올리브유를 두르나요? 네. 뭐 양념장 중에서 볶아서 만드는 양념장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순두부찌개, 연두부찌개 같은 느낌이죠. 제가 오늘 연두부찌개라고 얘기한 것은요. 네. 순두부찌개는 아무래도 반절 커팅해서 이만큼만 먹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반을 보관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예. 다시 또 어떤 용기에다가 넣어야 되고 불편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털어서 반절만 쓰고 두부처럼 그냥 닫아놓고 집에다 넣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연두부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맛은 똑같습니다, 사실. 집에 있으신 분들 뭐 순두부가 있다면 순두부로 하시면 되고요. 그럼요. 연두부가 있다 연두부로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징어가 있으면요, 오징어를 먼저 볶아야 돼요. 해물을 마지막에 넣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이렇게 살짝 볶아주면 아무래도 좀 풍미가 살아나죠. 그렇죠? 깊은 맛이 나겠네요. 그렇죠. 새우도 살짝. 약간 느낌 자체가 올리브유를 넣고 해서 약간 튀기는 느낌도 좀 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돼지고기의 그 다짐 육 있잖아요. 예. 다진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동물성 기름이 좀 많다 보니까 오늘 또 이특 씨가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 건강하시라고. 감사합니다. 동물성 지방을 뺐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네. 순두부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나. 이걸 사다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맛있죠? 너무 맛있습니다. 자, 냄새가 좀 나죠? 아, 오징어 향긋함과 네. 대파. 불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너무 타면 안 되니까요. 다진 양파도 좀 넣어주시고. 네. 야, 이것만 들어갔는데도 향이 그냥 자, 고춧가루 좀 넣어주시고. 이제 들어가네요. 예. 고운 고춧가루 사용하셔도 되고요. 굵은 고춧가루, 칼칼한 맛을 좋아하시면 굵은 고춧가루 사용하셔도 되고요. 후추 넣어주시고, 간장 넣으시고, 다진 마늘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우, 이렇게만 들어갔는데도 맛있는 냄새가 예. 코를 찌르네요. 설탕도 약간 넣어주시고요. 자, 이제 물을 넣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오징어를 처음 넣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오징어를 이제 오래 끓이면 우리가 흔히들 질겨진다라고 좀 알고 있는데 네네.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냉동된 그 재료를 가지고 너무 오래 끓이기다 보면 질겨지긴 하는데 예. 이건 바로 해서 바로 먹기 때문에 냄비에다 바로 끓였잖아요. 예.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또 약간 칼집을. 칼집을 좀 넣죠. 자, 지금 뭐 새우 오징어가 들어가서 지금 육수가 맛있게 네네. 이제 끓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거 좀 기다리면 되나요? 예, 조금 기다리면 되고요. 여기에서 해물이니까 네. 바지락까지만 넣고요. 잠깐 동안에 또 냉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되게 시원한 육수가 우러날 거예요. 마지막 엑기스까지. 자, 네. 그럴까요? 자, 그럼 저희는 연두부 냉채를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소스를요, 예.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연두부 냉채는 그 해물 연두부찌개 드시다가 그 남은 반으로 네, 퍼스트 만들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연두부 하나를 사셔가지고 반은 찌개, 반은 냉채 냉채. 해서 드시면 됩니다. 자, 물. 자, 물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설탕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식초죠. 식초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겨자예요. 연겨자를 잘 풀어가지고 이런 겨자를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살살살 풀어가면서 넣는 게 또 어떤 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더 잘 풀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품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에는 진짜 이런 도구가 없을 때는 없을 때, 예. 진정한 요리사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자.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놨고요. 네. 냉채기 때문에 사실은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자박자박하게 먹는 게 아니고 강하게 해서 산뜻한 맛으로 야채랑 연두부랑 살짝 푸딩처럼 먹는 맛이에요. 아, 예. 예. 자, 채소를 한번 다듬어 볼게요. 자, 이거는 슬라이스 채칼인데요. 이렇게 손은 조심하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밀어주세요. 네, 이 요리의 특징은요. 와. 냉채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하는 냉채들은 굉장히 좀 두껍잖아요. 네. 이건 얇게 해가지고 바로 적셔서 먹는 거기 때문에 두꺼우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가지고 얇게 좀 준비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자, 나머지 채소는 자 미리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다 채를 쳐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이, 당근, 무 세 가지죠. 네. 본인이 좋아하는 채소들이 있다면 뭐 무순이를 곁들여 주셔도 되고요. 그렇죠. 예. 관계가 없습니다. 자, 채소를 다 넣어가지고요. 예. 더 버무려 볼게요. 지금 이렇게 버무리는 이유가 뭐 따로 특별히 있나요? 네, 뭐 채소를 얇게 썰었기 때문에 장시간 안 해도 되고. 아. 하지만 약간은 좀
간이 좀 배어들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버무려 먹는 정도 느낌. 이게 오늘의 그 콕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걸 얇게 채를 썰었기 때문에 절이지 않고 약간 버무려 먹을 수 있다는 게 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걸 그대로. 채소가 많이 두꺼웠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서 얇은 거기 때문에 너무 정갈하게 놓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색깔 자체가 예쁘니까 맛있어 보이네요. 그럼요. 이렇게 새 둥지를 만들듯이 이렇게 예. 살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푸딩처럼 이렇게 떠가지고 조금 다이어트 식품으로 굉장히 좋겠네요. 너무 사각으로 해서 각지게 모양을 내거나 하지 마시고요.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주시고 요리 같죠? 너무 좋은데요? 저는 한식하고 일식을 전공해가지고 이렇게 플레이팅 할 때가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소화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고기 먹으면 좀 더부룩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두부를 이렇게 편안하게 드시면 영양 보충하는데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깨를 올려주시는데 이왕이면 검정깨로 좀 넣을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두부 냉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간단하게 부드럽고 고소한 연두부 냉채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저희는 계속해서 해물 연두부찌개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끓고 있죠? 네, 아우 잘 끓고 있네요. 아까 썰어둔 네, 애호박 호박. 좀 넣어주시고요. 대파도 송송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표고버섯이죠. 네. 표고버섯 좀 넣어주시고 밑에 밑둥 부분 있죠? 네. 그거 넣어주시고 반만 살린 표고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연두부 오늘의 주인공. 예, 연두부죠. 이것도 그냥 툭 해가지고 자, 해서 연두부를 예, 편안하게 좀 넣어주세요. 모양 안 내도 되니까요. 네. 이렇게 살짝 으깨주는 느낌으로. 큼지막하게. 네. 그리고 다 끓었을 때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을 수 있게. 그럼요. 그렇죠. 자, 아우. 이때 이제 달걀을 네. 좀 넣어주셔야죠. 달걀 넣을 때는 달걀이 살짝 보이면 너무 좋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부에서 살짝 비킨 다음에 달걀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거든요. 이게 달걀이 들어가면 약간 맛이 어떻게 보면 좀 연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을 해서 간을 하는 것도 참 좋겠네요. 그렇죠. 저는 예전엔 좀 강하게 먹었는데요. 이번 요리는 좀 그 레시피대로 하면 좀 약간 담백하면서도 간간한 느낌, 세지 않은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서 난 좀 맵고 칼칼한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요. 그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완성이 다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운데로 제가 옮겨드리겠습니다. 오! 오! 자, 이렇게 해서 해물 연두부찌개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얼큰한 국물이 정말로 맛있어 보이고 군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시원한 해물 연두부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새콤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연두부 냉채.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채소를 얇게 채 썰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따로 절이지 않아도 채소의 소스가 쏙쏙 잘 스며든다는 사실. 부드러운 연두부와 톡 쏘는 소스의 환상조합. 연두부 냉채로 오감 만족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해물 연두부찌개와 연두부 냉채를 다시 살펴볼까요?
해물 연두부찌개는 먼저 오징어는 몸통 끝부분에 칼집을 낸 뒤 칼끝으로 껍질을 제거해 주세요. 껍질을 제거한 오징어는 10십자로 칼집을 낸 뒤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새우는 이쑤시개로 내장을 제거하고 애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편 썰어주세요. 표고버섯은 밑동을 떼어낸 뒤 결대로 먹기 좋게 찢어줍니다. 표고버섯은 갓에 별 모양으로 칼집을 낸 뒤 반 정도 편 썰어주세요. 뚝배기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먹기 좋게 썬 오징어, 새우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다진 대파, 다진 양파, 고운 고춧가루, 후춧가루, 간장, 다진 마늘, 멸치 액젓, 설탕을 넣어 한 번 더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물, 바지락을 넣고 한 소끔 끓여줍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편썬 애호박, 길쭉하게 썬 대파, 편썬 표고버섯, 먹기 좋게 찢은 표고버섯 밑동, 별 모양을 낸 표고버섯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연두부, 달걀을 넣어 한 번 더 끓여주면 해물 연두부찌개 완성! 연두부 냉채는 우선 물, 설탕, 식초, 연겨자를 섞어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무는 슬라이스한 뒤 얇게 채 썰어주세요. 소스에 채 썬 무, 당근, 오이를 넣어 버무린 뒤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줍니다. 그런 다음 연두부를 숟가락으로 떠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스를 끼얹은 뒤 검은 깨를 으깨어가며 뿌려주면 연두부 냉채 완성! 오늘의 요리, 해물 연두부찌개와 연두부 냉채로 영양 만점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은 해물 연두부찌개와 연두 냉채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고만 있어도 좀 빨리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이 두부, 연두부가 어떤 여기 쓸개나 네. 어떤 담낭 쪽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두부 같은 경우는 단백질도 풍부하고요. 예. 사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0이에요. 그래서 비타민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혈압 환자들한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즐겨 먹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달걀 노른자가 보이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막 저어서 먹어야 되나요?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두부를 먼저 살짝 떠시고요. 예. 드시고 바지락을 좋아하시면 바지락 올리는 바지락 살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바지락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살짝 이 안에다 넣으세요. 오. 들어가죠. 예. 그리고 채소는 살짝 먹어야 되는데 채소는 좀 나중으로 양보를 네네네네. 하고 그다음에 계란 노른자를 톡 터트려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예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살짝 아하, 야하. 얹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드셔보세요. 와. 매콤은 하나, 매콤함을 잡아주는 많은 또 재료들이 있고, 중화를 시켜주고, 네. 또 각종 또 이렇게 깊은 맛을 내는 새우, 바지락, 오징어들이 또 깊은 맛을 내주면서, 고기가 들어갔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버섯이 또 들어있고, 육해공을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연두부도 많이 들어가고 노른자가 많이 익지 않은 상태에서 먹었기 때문에 매운 걸 먹었으나 속이 아프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매운 걸 먹었지만 속이 아프지 않았다. 명언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식사 맛있게 하고 나신 다음에 그 남은 그 반 연두부로 만든 연두부 냉채를 한번 제가 이렇게 떠서 네, 채소 좀 올려드릴게요. 네. 자, 아우. 정말 연하네요. 와.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 부드러움이 입에서 사르르 녹으면서 오이, 무, 당근의 이 식감을 함께 느끼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함께 만들었던 이 소스가 사실 연두부만 들어갔으면 심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맛들을 함께 더 어떻게 확 잡아줄 수 있는 네. 그것도 맛있는 맛을 또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연두부 하나만 있으면 오늘 식탁을 정말 푸짐하고 또 건강하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도 네.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티기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영양이 한가득 매콤하게 즐기는 연어 뚝배기 비빔밥 기대 많이 해주세요.